아, 금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의뢰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는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분,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들었고 담배가 해로운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힐링, 그것도 이런 물질주의를 벗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힐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New Paradigm Beyond Materialism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은 물질주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생기면은 약으로 고치게 되죠. 그런데 물질을 벗어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이고, 그러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금연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힐링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인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기능성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 생명의 물, 기적의 물이라는 타이틀은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약은 약이고 물은 물이다. 이것은 유명한 성철 스님의 어록을, 성철 스님의 말씀을 제가 카피한 것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약은 약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약이 무엇인가? 현대의학은 약을 단일 반응에 영향을 주는 단일 물질로 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한약은 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은 물이다. 그러나 우리 현대학은 그렇게 정의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병을 고치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물은 물이다. 물은 물론 물이죠. 그러나 물이 병을 고친다면 물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식동안 우리 조상들은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죠. 음식으로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집에서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좋은 재료를 써서 화학적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음식을 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딸이랑 식사를 하는데 딸이 아빠가 집에서 자주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의 매일 밖에서 식사를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해도 현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오늘의 주제 금연해라. 그리고 술도 끊어라. 그리고 운동을 해라. 그거 몰라서 실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몸이 나빠지기 전에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는 사람, 제가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 몸에 좋은 걸 실천하는 사람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을 마시는 대로, 담배를 피우는 대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대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바로 내 모습 그대로.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 답이. 제가 왜 물이 답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로 파랑새입니다. 이건 저의 또 다른 저서입니다. 파랑새라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새로 알려져 있죠.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상을 아이들이 돌아다니다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자기 집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위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우습게 보는 바로 물이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파랑새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물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면 어떤 물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까? 시중에 기능성 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환자를 치료까지 가능케 하는 그러한 물들이 기능성 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기분해 알칼리수, 교류 환원수, 미네랄 환원수. 제가 오늘 초점을 맞힐 부분은 미네랄 환원수이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또 산소가 풍부한 물, 또 물에다가 전자장을 걸어서 전자가 풍부한 물, 그리고 자석으로 물의 구조를 변화시킨 물, 또 파동수, 이러한 것들이 기능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는 미네랄 환원수와 또 파동을 담은 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딸을 치유했던 그러한 물이라고 하겠죠. 그 두 가지 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생명의 물의 조건을 여기에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물의 조건들이 있는데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처음에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좋은 물의 조건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 약알칼리성의 물,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역삼탄물은 깨끗한 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깨끗한 물로는 뭐 그 안에 박테리아도 없고 미네랄도 없는 그야말로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나 좋은 물의 조건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약알칼리성의 물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네랄이 풍부해야지 약알칼리성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물에 미네랄이 없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돼서 약산성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역삼탄물은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좋은 물을 만드는 데는 과연 성공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좋은 물의 조건을 넘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물의 조건을 여기 더 추가했습니다. 클러스터가 작은 물. 여러분들 육각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바로 육각수를 얘기합니다. 육각수 환경 속에서는 암세포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육각수 환경 속에서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바로 클러스터가 작은 물을 얘기합니다. 또 만병의 근원이 또 우리 노화의 원인도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물이 없앤다면은 활성산소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치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물. 이것은 뭐냐면은 동의보감에 33가지의 다른 물이 나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이 흔들어주면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의 물을 생숙탕이라고 동의보감에서는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물이 내장질환을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기운에 따라서 물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물에 담겨 있는 그런 에너지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과학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아까 보았듯이 물에 담겨 있는 그런 에너지, 물질의 파동도 과학의 대상으로 이제는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물 중에 자연 미네랄 환원수는 생명의 물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아까 미네랄이 풍부하고 알칼리성의 환원수, 또 육각수의 구조,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연히 뭐 깨끗한 물이니까 생명의 물의 조건인데, 미네랄로 만든 환원수가 그 생명의 물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자, 만병통치약은 어디에 있는가? 현대의학에서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 약을 정의하기를 우리 몸에 수도 없이 많은 생체 반응 중에서 단일 반응에 영향을 주는 단일 물질을 약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은 현대의학에는 없습니다. 그럼 만병통치약이 과연 있을 수나 있을 거야? 일단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까요? 만병통치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병을 일으키는 그런 조건들은 있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명확하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많은 질병이 생기죠.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가 감기만으로도 우리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활성산소가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죠.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병이 생깁니다.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는 많이 먹어서 단백질 부족에 의한 영양실조가 과거에 영양실조였다면 현대의 영양실조는 바로 미네랄 부족에 의한 영양실조입니다. 미네랄만, 좋은 미네랄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성질환이 고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과 인체의 부조화.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정도 되는데 장내 미생물은 100조가 넘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 과연 우리인지 미생물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몸에는 미생물이 많습니다. 그 미생물이 인체와 친화적인가 아니면 밸런스가 깨져서 우리 몸을 해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미생물이 활동한다면 인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퇴행성 질환에 우리가 걸려 있을 때 변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장내 미생물과 인체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랄 환원수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보시듯이 이것은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혈액을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혈액이 엉겨 있기 때문에, 혈액의 적혈구가 엉겨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틈을 지나가지 못하는데, 물을 마시고 30분 후에 이 엉켜 있던 적혈구가 깨져서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혈액이 엉킴이 풀어진다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 실제로 현미경으로 혈액을 관찰했을 때 적혈구가 보통 이렇게 엉켜 있는데 물을 마시고 30분 후에 적혈구의 엉킴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측정해 봤을 때 비타민 C에 비해 가지고 물을 50% 정도 집어넣고 실험을 했을 때 비타민 C 못지않은 그러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실험실에서 관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나쁜 것인데 그것을 억제하는 힘이 물속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랄 환원수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물을 마신 쥐의 조직에서 활성산소의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활성산소의 양이 컨트롤에 비해서 모든 장기, 간에서, 폐에서, 그 다음에 신장에서 줄어드는데 비장에서는 오히려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장은 바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상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면역 기능이 물을 마신 쥐에서 상승하는데 여러 가지 면역의 지표가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이 있고 세포성 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체액성 면역은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를 격퇴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한 체액성 면역도 증가했다가 다시
평소보다 약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포성 면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세포성 면역은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들, 박테리아들을 격퇴하는 힘이고,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이 물을 마시고 한 달간에 걸쳐서 굉장히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평소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연치유에서 면역 기능을 상승시키는데, 면역 기능이 상승될 때 명염 반응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명염 반응은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치유력이라는 단어를 자연의학에서 사용하는데, 자연치유력과 가장 가까운 현대의학의 단어가 바로 면역기능인 것입니다. 면역기능이 상승할 때 자연치유력이 발휘되면서 명염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염반응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알았던 질환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질병의 상태로 오히려 유발한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로 면역기능이 상승되면 자연치유력이 강화되고 오히려 질병의 상태 같은 그런 증상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염반응이라고 자연의학에서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명염반응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할 때 여러분들 좋은 물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필수 미네랄을 우리 몸에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물을 마시고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변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5가지 조건들을 해결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자연미네랄 환원수는 만병의 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쓰더라도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항암제를 쓴다고 모든 암이 치료되지는 않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만병을 완벽하게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이 어떤 특정 질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을 활성화시켜서 인간의 자연치유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질병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만병통치약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항암 효과 볼까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봤을 때 좋은 물을 마셨을 때 피부암 세포를 주입했을 때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프고 실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또 암이 전이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죠. 다른 장부로 암이 옮겨가는 것이죠. 실제로 암세포를 주사하고 폐에 암세포가 침착이 되는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네랄 환원수를 마셨을 경우고 이거는 일반 물을 마신 쥐의 경우입니다. 봤을 때 전이 되는 컬러니가 많이 억제되는 걸 볼 수 있죠.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하고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도 미네랄 환원수가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크게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현대의학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정의할 때는 혈당이 높은 것,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은 것,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또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을 HDL이라고 그러는데 HDL이 낮은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만, 혈압 이런 것들을
대사증후군의 지표라고 보고 이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대사증후군으로 현대학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태생적으로 발현이 되는 그런 올레 TF라는 쥐를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서 미네랄 환원수를 마시게 하고 측정을 해봤을 때 중성지방이 현저하게 컨트롤 G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당이 원래 엄청나게 올라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쥐이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컨트롤 G에 비해서 혈당이 낮은 것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데이터로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HDL이라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또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미네랄로 만드는 그런 환원수는 항암 효과와 항당뇨 효과를 보입니다. 어떤 항암제도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당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여러분 데이터로 보셨죠? 그리고 항산화 효과와 면역 증강 효과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활성산소와 면역 기능 저하로 비롯되는 다양한 질병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다양한 질병에 자연 미네랄로 만든 환원수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을 마신 분들이 병이 고쳐졌다고 리포트한 것들을 여기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봤듯이 암과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고요.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죠.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 저혈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설사도 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와 설사는 반대의 질환이죠. 그런데 하나의 약이 변비와 설사를 해결한다면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원리가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만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숙취, 악취변 마찬가지입니다. 악취변이 물을 마시고 그 다음날부터 사라집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술과 함께 환원수를 마신다든지 음주 후에 미네랄 환원수를 마셨을 때 숙취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장질환도 마찬가지고 골다공증, 통풍, 결석, 오십견,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자연의학에서는 다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질환들이 물만 마시면서 약이 아니라 물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것은 면역기능의 혼란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자연의학에서는 다 같은 질환으로 봅니다. 자연미네랄 환원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이 다 고쳐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통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히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 젊은 여성들이 요새 생리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 생리통이 자연 미네랄 환원수를 마시면서 바로 거의 그 다음 사이클 가기 전까지 그 생리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성한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실험한 바에 하면은 부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이 거의 3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어머니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 임신 중에 청량음료를 하루에 한 병 이상 마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통계를 다시 내봤을 때 아토피인 확률이 거의 70%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임신 중에 청량음료를 많이 마신다든지 그러면은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태아는 양수를 먹었다 뱉었다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마시는 청량음료나 카페인 음료가 태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가 깨끗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자연미네랄 환원수를 마셨을 때 양수가 아주 깨끗하게 관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토끼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금속을 오염시켰을 때 양수에서 중금속의 농도가 20배 이상 높게 관찰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네랄 환원수를 동시에 먹였을 때 양수에서 중금속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좋은 물은 미네랄 환원수는 양수를 깨끗하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우리 몸을 해치는 태아를 해치는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도 방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한 학생이 있었는데 모발 검사를 했을 때 납 중독인 것을 납의 농도 굉장히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근데 미네랄 환원수를 줬을 때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납이 다 사라져서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외국의 선교사, 프랑스의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아말감 치료를 하면서 수은 중독인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정기 검진 때 수은 중독으로 나오는데 미네랄 환원수를 3개월 마신 후에 그때 마침 정기 검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몸에서 수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 중금속은 몸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네랄 환원수를 마실 때 중금속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몸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통이 사실은 외부의 그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요새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미네랄 환원수에 의해서 생리통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환경 호르몬도 체내에서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물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물이 파랑새인 것입니다. 바로 자연미네랄 환원수가 수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를 다시 챕터 2를 정리하면 물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우리 몸의 70%를 차지합니다. 마신 물은 내 몸에 흡수돼서 30분 안에 내장과 피부까지 이르러서 바로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만큼 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시는 물을 무시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가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도 단지 깨끗한 물을 고집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물에 대한 강연을 대중에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긴 얘기를 해서 이제 금연으로 마지막 골에 도착했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을 인체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제일 큰 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전기 스트레스, 여러분들 와이파이 공간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자파 여기서 틀고 있으면 바바바박 전자파가 막 여러분 뭐 나뿐 아니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와이파이가 왔다 갔다 하죠. 또 휴대폰 기지국에서 오는 시그널들이 나한테 계속 오죠. 그리고 이 전등으로부터도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가 전기를 벗어날 수 없죠.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게 전기 스트레스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 거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또 형성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체가 여러분들을 또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여러분들의 몸을 망가지게 하죠.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중요하죠. 첨가제, 식품 첨가물들이 거의 독에 가까운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식품 속에서 할 수 없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음주, 흡연, 뭐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음주하고 흡연하지만 그 대가는 아주 안 좋은 거는 또 상식적인 얘기죠. 특히 오늘의 주제 흡연의 경우에는 흡연이 나쁘다는 얘기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죠. 흡연의 해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만 표현하면 담배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심혈관 질환, 폐질환,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이미 논문으로 다 표현된 것입니다. 그 담배에 있는 타르에는 3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해칩니다. 또 담배의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이 되면은 그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더 이상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니코틴은 우리 몸을 담배에 중독이 되게 해주죠. 그래서 니코틴 패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죠. 자, 볼까요? 자, 정보의 관점에서는 어떤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금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여기에 정리해 봤습니다. 도파민은 창의력과 담대함을 주고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도파민이 있으면은 담배를 필 때 도파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담배를 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기분 좋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술에 의해서, 담배에 의해서 도파민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을 미리 파동으로 만들어서 준다면은 구태여 담배에 대한 니드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고 담배를 피더라도 담배를 피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급격하게 우리 몸이 다운되죠.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은 우리 몸이 다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옥시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회성과 신뢰성을 길러주고 자폐도 옥시토신은 치료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숙취 해소, 또 금연, 다이어트에도 효과지고 수명 연장 효과도 보이는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인 두뇌 호르몬이죠. 옥시토신. 그 다음에 하이포크레틴, 니코틴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각성도를 높여주고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니코틴은 바로 가장 큰 타겟이겠죠. 니코틴 패치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니코틴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몸에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것을 디톡스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디톡스 기능을 하는 천연물질의 3D 파동을 담아서 금단 증상으로 인한 여러분의 육체가 힘든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쓴바귀와 민들레, 항산화 작용을 강하게 이 두 가지 물질이 하는데 여러 가지 간을 보호하고 또 항염증, 또 항스트레스 효과를 보입니다. 날트로엑소는 유명한 약인데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의 3D 파동을 카드에 담는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자연 미네랄의 니코틴과 아까 도파민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의 파동을 담아서 정보 미네랄 물을 마시게 되면은 정보 미네랄의 이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효과들, 다시 말하면 항산화 효과, 면역 기능 강화 효과, 이러한 것들과 함께 담배를 해독하고 또 흡연 욕구 및 금단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코틴 패치를 여러분들이 붙였을 때 담배를 끊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니코틴에 더 중독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담배 끊는 습관을 없애주기 위해서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드도 마찬가지죠. 니코틴을 포함해서 아까 봤던 다양한 두뇌를 안정시키는 물질의 3D 파동을 담아서 몸에 지니고만 다녀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금연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담배는 특별히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단순히 담배를 끊는 금연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기에다가 니코틴과 이러한 다양한 두뇌 안정 물질의 3D 파동을 담았을 때 흡연욕구 및 금단 증상을 해결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라 저를 서포트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입니다. 이건 좀 올드 버전인데 지금 회원은 4,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치유 미네랄, 치유 공간, 치유 카드죠. 그 다음에 치유 전기에 관한 구체적인 그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사용한 이런 다양한 그런 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이트에 오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미나는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해충을 퇴치하는데 해충을 죽이는 그러한 약들, 모기를 죽이는 약들, 그런 스프레이도 있고 향도 있죠. 근데 그게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 물질들이 디트라는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인데 그거의 독성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들, 그러니까 디트 같은 거 말고 또 자연적으로 해충을 퇴치하는 우리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부분들 있죠. 뭐 은행잎이라든지 뭐 프로폴리스라든지 뭐 쑥을 태운다든지 그러한 물질의 3D 파동을 카드에 담아 가지고 카드를 방에다 배열했을 때 곤충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해충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모기가 간혹 들어오더라도 힘을 잃고 그냥 비실비실 있다가 스스로 그냥 사람 물지 않고 벽에 붙어 있다가 죽는 그런 모습까지도 관찰됩니다. 그러한 내용도 여기 많은 회원님들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도 참 재미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공간을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냥 뭐 약을 먹어서 꼭 고치는 현대학의 방법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그냥 휴대폰을 받으면서 카드를 그냥 몸에 같이 담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의학을 오늘 제가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 맞죠?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